자, 이제 법률 규정보다는 그 법률 행위를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법률 행위는 좀 이따 보겠지만 책에서 찾아드립니다.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다 그랬죠.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개가 있을 거죠. 한 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일치해야 돼, 일치. 그래서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인데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단독행위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때 단독행위가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자세한 좀 이따 제가 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사례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갑소유 X부동산 있는데 갑이 을에게 물어봤어요. 내 X부동산 3억에 살래라고. 3억에 살래, 이것을 청약의 의사표시 그래요. 3억에 살래라고 청약했죠. 됐죠? 우리 고민하다가 그래 살게 3억에 그랬어요. 그래 살게 3억에. 그럼 의사표시 두 개 있죠.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서로 합치했죠. 그럼 뭐가 성립해요?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그럼 갑과 을은 계약이 성립했는데 서로 사고팔기를 했죠. 사고팔기랑 계약을 우리가 매매계약 이렇게 부르죠. 매매계약. 그럼 갑과 을이 처음에는 아무런 관계 없었는데 둘이 만나서 이런 약속했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률관계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갑과 을이 아무런 관계 없었는데 이런 걸 함으로써 갑과 을은 이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 갑은 어떤 권리가 생길까요? 매도인 갑은 을한테 어떤 권리가 생겨요? 돈 달라 이렇게 했겠죠? 그것을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법률용어 하려지 마시고 그냥 일상용어로 말해보세요. 그럼 을은 갑한테 어떤 의무가 있죠? 어떤 의무? 돈 줄 의무. 돈 줄 의무를 대금 지급 의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을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겠죠? 어떤 권리를 가질 것 같아요?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럼 갑은 을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의무. 이런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자, 돈에 관한 누가 권리자예요? 돈. 갑이 권리자, 을이 의무자. 소유권은 누가 권리자예요? 을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양쪽 다 의무를 부담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쌍무계약이랍니다. 쌍방 모두 의무가 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라. 쌍무계약. 그래서 이제 갑은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생겼고 을은 돈 줄 의무가 생긴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 갑과 을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갑과 을이 1억에 약속함으로써 이제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생겼고 을은 돈 줄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법원의 소재계에서 뺏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법률관계예요. 그럼 자, 이제 봐보세요. 갑은 을에게 이런 권리가 있죠. 이런 권리.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이거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그럼 아까 전 시간에 어떻겠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면 물권, 상대방에게만 가능하면 채권. 그럼 갑은 돈 달라고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을한테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이에요, 채권. 그럼 을은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예? 소유권은 물권이죠? 그런데 이게 물권이 아니에요. 을은 소유권 넘겨달라고 갑한테만 청구할 수 있죠. 우리한테 소유권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갑한테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
그러죠? 그래서 돈에 관한 한 갑이 권리자면서 채권자, 을이 의무자면서 채무자고 소유권에 관한 한 을이 권리자면서 채권자, 갑이 의무자면서 채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으면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면 물권,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면 채권. 그래서 소유권은 물권이지만 소유권 넘겨줘 이것은 갑한테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채권이에요. 이건 물권이지만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런 이제 법률관계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드릴게요. 갑과 을이 3억의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첫째 이제 매매계약 성립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 매매계약 성립 시기. 첫째, 갑과 을이 구두로 합의했다. 구두가 그냥 말로 합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3억에 사고 팔기로 말로 합의했어요. 말로. 두 번째, 갑과 을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세 번째, 매수인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대요.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네 번째, 갑이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겼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몇 번일 것 같아요? 매매계약 성립 시기. 네? 1번이 답입니다. 1번. 말로 합의만 하면 그때 계약 성립해요. 말로. 그래서 매매계약 성립이 이때 합니다. 단 이때는 정확한 증거를 갖췄죠. 서류에 썼으니까. 그래서 계약 성립 시기와 증거를 갖춘 건 서로 달라요. 갑과 을이 친한 사이면 계약서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러죠? 꼭 계약서 작성해야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해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이때 성립하고 이때는 이제 증거를 갖췄을 뿐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매매가 꼭 부동산 매매만 있습니까? 마트에서 담배를 사요. 담배. 그것도 담배 매매계약이죠. 그럼 꼭 이거 적어야 돼요. 그럼 다 담배 끌 거야 아마 귀찮아서. 그래서 부동산은 보통 가치가 크니까 보통 이런 걸 작성할 뿐이지 믿는 사이라면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매매계약 성립 시기와 증거를 갖춘 건 서로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럼 매수인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여기서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아까 4번 186조. 186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로 물권 취득하려면 뭐 해야 한다? 등기. 그래서 우리 돈을 10원도 안 줬더라도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해요. 우리 돈을 다 줬더라도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소유권만 넘겨받으면 무조건 등기만 넘겨받으면 무조건 물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건 뭐 어렵지 않지만 여기서 갑과 을은 의사합치만으로 계약 성립하죠. 이거 안 적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불료식 행위 그래요. 불료식 행위. 불료식이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즉 계약서 서류 서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불료식이라고. 이와 반대말이 요식행위. 근데 요식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건데 우리 시험범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어떠한 것은 요식행위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요식이란 방식을 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혼인한다. 혼인하면 남자 여자가 같이 자면 혼인입니까? 한 번도 안 잤더라도 혼인 신고를 해야 돼. 신고. 방식을 요하죠. 유언도 유언 또는 유증. 내가 유언을 쫙 써놨거든요. 나 죽으면 아무 효력 없습니다. 유언은 특별한 법의 방식이 정해 있어요. 그 민법 법에 있는 방식에 따라 남겨야지 내가 죽었을 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방식을 얘기해요. 근데 이런 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요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불요식,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니까 11월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한 줄을 외운 적이 있어요. 뭐라 외웠냐면 뭐뭇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뭐뭇은 서면으로 할 필요 없어요. 뭐든지. 그래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왜 그래요? 분류식이니까 분류식. 그래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범위 딱 한 군데만 서면으로 해야 할 게 딱 한 번 나와요. 거기 빼놓고는 이 말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법도 아니고 민법 끝나고 민사특별법에 딱 한 번 나옵니다. 567페이지 봐보세요. 567페이지.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이걸 반괄호 2번, 이걸 양괄호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양괄호 2번 보세요. 양괄호 2번에 반괄호 1번 있습니까? 반괄호 1번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여기. 1번 보세요 여기. 세 번째 줄 중간쯤에 촉구는 써있죠? 거기부터 밑줄 하세요. 자, 촉구는 반드시 그 서면 동그라미 서면.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바까지. 그러니까 이 촉구는 반드시 뭐로 해야 돼요? 서면. 근데 여기 빼고는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서면을 해야 한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서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서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시험에 17년간 한 번 딱 나온 적 없어요. 방금 밑줄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건 해마다 거의 시험에 나와요. 뭐뭇은 서면을 해야 한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뭐 빼고? 우리 책 제일 뒤에 뭐 하나 빼고. 제일 뒤에. 그래서 이런 거 한 줄 외우는 게 시험 공부예요. 이거 안 외우면 뭐 나올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이건 서면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 틀립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아주 중요하게 막 과정을 해요. 너무 중요해서 꼭 서면을 해야 할 것처럼. 그럼 시험에 쏙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 줄 딱 해놓으면 서면을 해야 되면 아 무조건 틀렸지라고 하시면 돼요. 책 제일 끝에 뭐 하나 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중요한 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성립 시기와 소유권 취득 시기를 반드시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186조하고 분류식 이걸 했어요. 그럼 이제 책으로 와보시면 책을 2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2페이지. 이제 제일 앞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1절 써 있습니까? 자, 책에 제1절 써 있죠? 이걸 딱 연필로 세모를 한번 딱 쳐서 세모. 그럼 1절 밑에 한 몇 줄이 있어요? 한 열 몇 줄 있죠? 세모 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한두 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되시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세모에는 뭐가 써 있냐면 아까 이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이걸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게 막 다 나오네요. 이 말을 아주 길게 써놨어요. 아주 길게. 제1절.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냥 이걸 다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 밑에 제2절 법률행위 있습니까? 그럼 01번 법률행위 의 보세요. 의. 자, 밑줄 합니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그 다음 의사표시 동그라미. 제일 중요한 단어죠. 의사표시를 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까지. 그러니까 불가결 그 말은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한다? 의사표시. 첫 시간에 하셨죠? 오른쪽 오세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02번이 있죠?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있습니까? 거기다 세모.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6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방금 이 설명드린 걸 거기까지 쭉 써놓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지금 밑줄 딱 한 줄 그었죠? 이제 그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 23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 중간에 제3절 법률행위 종류가 있죠. 01번 있습니까? 단독행위 계약 써 있고 합동행위 지우세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럼 밑에 양괄호 1번 단독행위가 있죠. 자, 밑에 밑줄 하세요. 행위지 않은 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며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괄호 1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죠. 거기 밑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그 아랫줄에 추인, 밑줄에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등 정도.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아까 거기서 취소한다. 취소하려면 그 자에게 말해야겠죠? 도달해야겠죠? 그런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다음 반괄호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 유언 밑줄, 그 아랫줄 소유권 포기 밑줄.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유언. 아까 이게 예를 들면 유언. 즉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예를 들면 갑이 그랬어요. 나 죽으면 X부동산을 을에게 주라고 유증했다. 유증. 유증이 유언 같은 말입니다. 유언으로 증여했다 그 말이에요. 즉 나 죽으면 X를 을에게 주라고 했다. 그럼 이 의사표시는 을이 이 말을 안 들어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을이 이 말을 안 들어도 효력 발생해요. 즉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요. 이게 오히려 을한테 도달하면 갑 생명이 단축되지 몰라요. 이게 안 도달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 밑에 밑줄 소유권 포기는 소유권 포기 밑줄 했잖아요. 내가 책을 버려야겠다. 그럼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그냥 버리면 되죠.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자, 넘기시면 가로 2번 계약이 있죠. 계약을 보세요. 계약은 자,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두 개 대리성 의사표시의 합치 동그라미세요. 합치와의 성립은 법률을 말한다.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계약 등이 그 예입니다. 다음 하단엔 노란색 02번. 요 시경이 불허시경이 되어 있죠. 자, 예컨대 있잖아요. 예컨대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 조건과 매수 조건이 일치하여 아까 3억 일치했죠. 일치해서 그들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합치되면 성립하는 것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하거나 기타 특정한 방식에 의할 것을 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불료식 동그라미. 불료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밑에는 요식인데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죠. 안 봐도 됩니다. 아까 혼인이나 유언 이런 게 요식행위라고 기본적으로 느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오세요. 25페이지. 이제 시험은 본격적으로 여기 25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제4절 법률행위 요건 써있죠. 그 노란색 글씨 01번이 성립요건, 02번 효력요건 써있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잘 들리세요? 마이크 이상에서 말하는데 진짜 막 입까지 다 아프네 제가. 잘 안 들리죠? 마이크 이상에서 제가 지금 발음하는데 입 아파 죽겠어요 지금. 이 이상에서. 고쳐야 되는데 아직 고쳤는데 좀 잘 못 고쳤나 봐요 이게. 제 잘못이 아니에요. 곧 고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오늘은 불편하시더라도 집중하고 좀 들으셔야겠어요. 지금 벌써 입 아파 죽겠어요 지금. 이게 마이크 이상해서 야간 수업 걱정되네요 지금 벌써부터. 자, 우리는 이제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하는 이걸 공부합니다. 그 중에 물권과 채권을 공부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이런 원인을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가 생기죠. 그럼 이런 원인을 약간 어려운 말로 법률 요건이라 해요. 법률 요건. 이게 결과죠. 결과를 약간 어려운 말로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즉 이게 조건이죠. 조건을 투입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조건을 요건, 결과를 효과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법률 관계를 공부하니까 이 말을 공통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리고 이것이 법률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시험에서 이거 위주로 한다고 그랬죠? 이거 위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되는 걸 공부합니다. 다시 이제부터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되는 걸 공부하는데, 이게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되려면 이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두 가지 요건. 그게 노란색 것이 1번 성립 요건과 02번 효력 요건, 두 가지를 갖추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건을 두 가지 있어요.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되려면 이 법률 행위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두 번째,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갖추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권리 변동. 그럼 이제 법률행위니까 아까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다 그랬죠? 매매계약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매매계약. 갑수의 X 부동산을 우리가 3억에 매매계약한다. 매매가 대표적인 법률행위니까. 그럼 이게 있으려면 일단 갑과 을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매매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있겠죠? 매도인은 매매를 통해서 뭘 목적으로 하죠? 돈 받는 거, 돈 받는 거. 매수인은 뭘 목적으로 해요? 물건 소유권 받는 거. 그러죠? 그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겠죠, 표시. 그게 의사표시. 그래서 일단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 앞글렸다면서 당모가지, 당모구라고 기억하세요, 당모구. 일단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 성립을 한다. 성립. 다음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유효 요건. 그럼 먼저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능력. 이 능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 목적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 먼저 확정성. 확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적법성. 법에 적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즉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가지를 갖추는데, 네 가지도 이제 앞글자 따서 확가적타라고 기억하면 돼요. 확가적타. 확가적타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 속마음과 겉으로 표출한 것. 그래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즉 내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이걸 다 갖췄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내 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 그래 3억에 살게라고 승낙. 일치하면 매매계약 성립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 말은 이걸 다 갖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갖추면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봐보세요. 이걸 다 갖췄다 그 말은 갑과 을 간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때는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법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죠. 그러듯이 법에서는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그때 법이 관여해요. 아파야 병원을 가듯이. 그래서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못 갖췄을 때, 그때 법이 관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다 갖춘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못 갖췄을 때 그때 법이 관여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건 처음에는 어렵거든요. 약간 이 내용이. 근데 한 두세 번 정도 보시면 이 내용이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양이 많고 복잡해서 그러지 두세 번 보면 다 쉬워집니다. 제가 5월 달에 이걸 또 쓰면 이제 인상써요. 여러분들 저 인간 저거 또 시간도 없는데 그러기 쉬워 이거. 처음만 약간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우면 솔직하게 어렵다 그래요. 저는 거짓말 안 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 복잡할 뿐이지 아주 쉬워요. 그래서 민법이 왜 이렇게 어렵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목들은 지금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데 총칙 공부할 때 물권 내용과 계약법 채권 내용이 여기 다 나와요. 왜냐하면 얘들이 관한 공통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칙 공부할 때 아직 공부하지 않은 것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책을 읽으셔야지 그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 과목 6과목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기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나와요. 여기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몰랐던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몰랐던 거 여기서 알 수 있고. 서로 유기적이라 뭐 한순간에 알고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하면 더하기부터 공부하고 빼기 공부하고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공부하죠. 그러죠? 근데 우리 시험 과목은 그러지 않아요. 사회과학이라 다 짬뽕된 게 다 나와요. 짬뽕된 거.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것들이 나오고 뒤에서 알게 되고 그런 겁니다. 수학처럼 단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처럼 단계적으로 해도 모르죠 잘. 근데 짬뽕돼 있으니 처음에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 두세 번 볼 때까지는 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좀 성격을. 그러니까 두세 번 보기 전까지는 이때 이 내용이 나오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원래 과목이 다 특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모르더라도 다음에 보면 알겠지라고 좀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셔야 돼요. 유연성.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겠다. 그 불가능합니다. 한두 번 돌아와야지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편적인 지식을 기억하시면 나중에 종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벌써부터 하시면 안 돼요. 두세 번 도셔야 돼요. 그걸 처음에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한 4월까지는 어려운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릴 말씀이 완벽주의를 버리셔야 된다. 완벽주의. 우리 사회과학은 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민법 공부하죠. 민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국내에 한 명도 없어요. 대법원 판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들도 법을 몰라요. 대법원 판사들도. 그러니 우리가 법을 다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점점 알아가는 거지 정확히 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느긋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말로 1월 달에 오늘 공부한 거 모르면 3월 달에 또 하잖아요. 또 얘기하겠죠? 모르면 또 언제요? 5월 달에 또 해요. 모르면 7월 달에 또 해요. 모르면 9월 달에 또 하고. 모르면 시험 당일날 그날 아시면 돼요. 이날. 이때까지 모르면 시험이 안 나오면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유연하게. 우리는 커트라인 60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문제만 정확히 알아서 합격합니다. 그래서 좀 막 모르는 거 나오고 막 인상서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알겠지라고 좀 유연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뭐 평소에 여러분도 별로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막 공부할 때 완벽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그 성격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부터는 이걸 다 갖추면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그때 법에 관여해서 어떤 것은 무효인 행위가 있고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어떤 건 무효인 법률 행위가 있고 어떤 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여기 효력이 없다 그 말이죠.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한 바 내 의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행해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효인데 이행한 경우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이행했다면 다시 내 거 주고받으면 돼요. 그것을 당신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 부당이득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정확히는 3주째 공부해요. 3주, 4주째. 그러니까 지금 뒷내용을 벌써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유연하게 사고를 하셔야 돼요. 유연하게. 단 이제 이행했더라도 좀 있답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무효일 때, 사회질서 위반 원인으로 무효일 때는 이행했더라도 이 반환 청구할 수 없는 특칙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 불법 원인 급여라고 부릅니다. 불법 원인 급여. 이건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일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취소권이 생겨요. 그럼 취소하든 말든 자기 맘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취소권이 없어지면 이게 없어지죠? 그럼 이것만 남죠? 그때는 유효로 확정이 돼요. 유효. 일단 결론부터 썼으니까 무슨 말인지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것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어떤 것은 무효가 되고 어떤 건 취소가 되는가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의사 능력을 결하였다. 그 자를 의사 무능력자 그래요. 그럼 의사 능력이란 제정신이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위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가 의미를 아는 거. 그럼 의사 무능력이란 정신이 나간 거죠.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즉 예를 들면 태어난 지 한 2달 된 유아. 태어난 지 2달이니까 내가 오줌 사는지 똥 사는지 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자.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 자를 의사 무능력자. 우리도 지금 의사 능력 있죠. 근데 우리도 연말에 막년회 때 술 진탕 마시고 어젯밤에 한 일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때 나는 이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만취자. 그래서 유아나 정신 완전히 나간 자, 만취자 이런 사람들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이자가 한 법률 행위는 둘 중에 무효 사유예요. 무효. 그래서 행위는 했지만 아무 효력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란 혼자 완전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행위 능력 결한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 즉 상태가 약간 안 좋으니까 능력을 제한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세 가지를 규정했어요. 먼저 미성년자와 그 다음에 비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비성년 후견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말인데 일단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 민법 시험이 안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대강 무슨 말인지 아시면 돼요. 대강. 이자들은 일반인보다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 뒤에 법정 대리인 제도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 그 중에 미성년자는 법마다 다르는데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19세. 그리고 그 자들의 법정 대리는 보통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이자들은 보세요. 말이 약간 처음이면 어렵습니다. 우리 동네에 약간 정신 안 좋은 사람 있죠. 약간 마실 간 사람을 가정법원에 들어가면
봐보세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합니다. 그럼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를 수동, 피한정, 후견인 그래요. 피한정, 후견인. 그럼 뒤에서 돌보는 사람, 법정 대리인을 여기 후견인이랍니다. 후견인. 그러니까 후견인이 뒤에서 돌보는 사람. P자를 붙이면 그 모지란 놈, 보살피면 받는 사람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랑 완전히 맛이 갔어. 완전히. 오늘 같으면 영하 10도인데 막 반바지 입고 막 뛰어다니 막. 그런 애를 법원에 들어가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인 그래요. 그럼 뒤에서 돌보는 법정 대리인을 후견인. 그래서 후견이 다 뒤에서 돌보는 사람이죠. P자를 붙이면 그 무지란 놈 이렇게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맛이 갔어요? 여기 완전히 맛이 간 자, 살짝 맛이 간 자. 근데 공통점은 다 법원에서 뭔가 선고를 받았죠. 선고 받은 자를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들은 일반인보다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들이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들이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그때는 둘 중에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럼 취소할 수 있으면 일단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하면 취소하면 되고 불리하지 않으면 취소 안 해도 되겠죠. 이 자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들은 얘가 여러분 애들이 중고생들이 핸드폰 사러 가요. 핸드폰. 그럼 핸드폰 사장님이 뭐 받으라 그래요? 부모님 동의서. 왜 그래요? 내 애를 보호한 게 아니라 이 동의서 받아놓으면 취소 못 하거든요. 네 부모님 동의 없으면 나중에 취소당하면 복잡하니까 부모님 동의서 받으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의 얻으면 이제 취소 못 하는 겁니다. 그러게 아무튼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돼. 시험범위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어디 찜질방 무료로 가서 200만 원짜리 약을 사와요. 막. 무슨 약. 또 어디 여행 가서 700만 원짜리 안마기를 사오고 미치겠대요. 꼬심이 넘어간 거죠. 그럼 그런 시어머니들은 이걸 이런 거 만들어도 되는 거. 이 선고 받으면 내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건 취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요. 나는 멀쩡해도 나도 모르게 이런 거 며느리가 해둘지 몰라 이런 거. 나도 모르게. 잘 봐야 돼 나중에. 아무튼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 이 자들은 법정 대리인 동의였으면 취소할 수 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효사유 하나와 취소사유 하나 공부하셨죠?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무효 취소가 무슨 말인가 한번 예를 보는 겁니다. 자, 갑소의 X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에게 내 거 3억이 살래? 라고 청약했어요. 우리 그래 3억이 살게 라고 승낙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의사표시 있고 일치했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계약. 그중 애들이 사고 팔기로 했죠? 그럼 매매계약 성립했습니다. 매매계약. 그러면 가까울이 이렇게 약속했죠? 그럼 이제 지켜야 돼요. 그럼 갑은 어떤 의무가 있죠?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소유권 이란 의무.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을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3억 돈 줄 의무. 대금 의무.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럼 아무 말 없이 매매계약했다 그 말은 이걸 다 갖추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 말 유효. 다 갖췄다. 유효하니까 약속을 지키면 돼요. 갑은 소유권 넘겨주면 되고 을은 돈 주면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죠? 이게 일반적인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계약 체결할 때 갑이 의사한 무능이 하겠대요. 만약에
그럼 이 매매계약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가 돼요. 무효. 무효.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입증된 전제 하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갑이 의사한 무능력이었다 그 말은 그에게 밝혀졌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전제하에 공부하는 겁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갑이 이 상태에 있었는가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는. 그래도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써놓으면 이 상태가 입증됐다 그 전제하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입증하는 과정을 공부할 수 없잖아요. 이건 의사의 소견서 필요하고 막 그럴 거니까. 그래서 갑이 의사 무능력이면 그러게 밝혀졌다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무효니까 처음부터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럼 갑과 을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가 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둘이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그래서 갑도 소유권 넘길 의무가 없고 을도 돈 줄 의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을이 돈을 보냈대요. 3억을 갑에게 줬고 갑도 소유권 이전 등기했대요. 만약에. 근데 나중에 무효임이 밝혀졌다. 그럼 이때는 상대방이 서로 이행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내 것 돌려줘라고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어떻게 해요? 내 돈 돌려줘 받으면 돼요. 갑은 어떻게 해요? 다시 소유권 돌려줘 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무효면 처음부터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이행 전이라면 서로 이행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이행했다면 다시 내 것 돌려줘라고 받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무효의 효과입니다. 양쪽. 그 다음 이제 취소를 한번 볼게요. 취소. 자, 마찬가지로 갑소의 X부동산을 을에게 물어봤어요. 내 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 우리 그래 3억에 살게 그랬어요. 승낙. 일치했습니까? 일치하면 여기도 매매계약이 성립했습니다. 매매계약. 그럼 이제 갑과 을은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생겼고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생겼죠. 대금 지급 의무.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매매했다 그 말은 유효니까 갑은 소유권 넘겨주고 을은 돈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계약 체결할 때 갑이 미성년이었대요. 미성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부모님 동의 없이 매매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그럼 갑이 선택이요. 취소할지 말지. 내가 미성년이었더라도 유리하면 취소 안 하겠죠? 이게 불리하면 취소할 겁니다. 그래서 갑이 취소했어요. 이것을. 이 법률행위를 갑이 취소했다 해보세요. 취소. 그러면 이제 여기 법률 용어 소급이란 말이 나오는데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취소하면. 소급이란 이 말이에요. 소급. 중요한 단어니까 저것도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때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이때.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취소 사유가 있었죠. 제한 능력. 근데 한 2주 후에 취소했다 해보세요.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다. 이것을 장래효라 부르고 이 행위를 취소하니까 행위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부터 무효가 된다. 이것을 소급효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취소를 소급효로 규정해요. 우리 민법은. 그래서 이때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 틀리고 행위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부터 무효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소급효.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매매한 다음에 갑측이 취소하면 행위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럼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똑같습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다시 이래가 와요. 무효가 됐으니까. 그럼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하고 똑같아져요. 여기하고.
그래서 아직 이행 전이라면 서로 이행할 의무가 없어요. 갑도 소유권 안 넘겨도 되고 을도 돈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이행했대요. 을이 돈 다 줬고 갑이 소유권 넘겼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주고받으면 되죠. 을은 내 돈 다시 받으면 되고 갑은 다시 등기 받아오면 되는 거죠. 이행했으니까. 이게 무효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자,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이유가 없죠.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다시 돌려받으면 돼요. 근데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유효입니다. 근데 취소권이 생겨요. 취소할지 말지 취소권자가 선택합니다. 유리하면 취소 안 할 것이고 불리하면 취소할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결국 무효가 되죠. 그러죠?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지만 다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지만 취소하면 결국 무효하고 똑같아져요. 다시 취소하면 결국 무효와 똑같아진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한 법률행위는 결론이 똑같습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만 달라요. 다시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죠. 근데 취소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그래서 결국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한 법률행위는 결과가 똑같아집니다. 언제까지 달라요? 취소하기 전까지만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무효 취소를 일단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효 사유 하나와 취소 사유 하나 지금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자 책을 잠깐 보실까요? 자 25페이지 상단에 노란색 01번 성립요건 있죠. 자 이제 밑줄 하세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 요건이 성립요건이다. 가로 1번 일반적이죠. 아랫줄 모든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의 세 가지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체크 밑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노란색 02번 효력요건 있죠. 같은 말이 유효요건. 가로 1번 일반적 효력요건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당사자의 동그라미 3개 쳐보세요. 동그라미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존재. 동그라미 3개 능력에 여기입니다. 권리능력 여기 동그라미 치신 거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 목적의 거기도 동그라미 4개 쳐보세요. 여기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동그라미 3번 의사표시가 나요. 의사표시가 자, 일치 동그라미 일치.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다시 동그라미 칩니다. 하자가 없을 것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해서 여기까지. 책에 체크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책에 딱히 이건 설명 없어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 무효 하나 외우시고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죠.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책에 특별히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책은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두 줄 딱 일단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넘겨보시면 28페이지. 그래서 우리 책은 이거 시험범위 아닌 걸 책에 굳이 안 써놨고 여기 법률행위 목적부터 차례대로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률행위 목적이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자 이걸 다 갖추면 법이 관여할 필요 없다 그랬죠.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그때는 민법에서 둘 중에 다 무효 사유만 있어요. 무효.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해서는 전부 무효 사유만 있다. 취소 사유는 목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책을 보세요.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크게 써있죠. 자 그럼 밑에 한 7줄 나옵니까? 7줄 나오죠? 6번째 줄 봐보세요. 28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법률적인 목적 썼잖아요. 제목 아래 7줄 나오죠. 그 중에 6째 줄 봐보세요. 6째 줄. 만약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밑줄. 만약 어떠한 계약 내용이 이러한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 중 하나라도 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 동그라미, 무효다까지. 그래서 이 넷 중에 하나라도 결하면 취소 사유 없어요. 뭐만 있다? 무효 사유, 무효. 그리고 이제 밑에 제1절부터 하나씩 나오죠. 그래서 목적이 확정 나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 일단 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확정성만. 자, 법률의 목적의 확정성이란 이 예를 보면 간단합니다. 자, 갑에게 X 토지, Y 토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3억에 사겠다라고. 갑도 허락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1월 8일 날 했다. 1월 8일 날 어떻게 매매했어요? 둘 중에 하나 3억에 사겠다라고 매매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 한 날 목적물 확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는데 단 법률행위 목적은 꼭 이날 확정될 필요가 없고 나중에 확정될 기준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하면서 일단 둘 중에 하나 3억에 매매했는데 내가 1개월간 생각해 보다가 1개월 후에 을이 선택한 것을 둘 중에 하나를 소유권 넘기기로 이날 약속해 뒀어요. 그럼 이날은 X인지 Y일지 확정됐지만 나중에 확정될 기준이 정해졌죠. 그러면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 한 달 후에 을이 선택한 걸 둘 중에 하나 갑은 소유권 넘기면 돼요. 을은 뭐 하면 돼요? 3억 주면 되겠죠. 그래서 꼭 법률행위 당시에 목적이 확정돼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고 확정된 가능성조차 없다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관련해서는 확정과 관련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꼭 확정될 필요가 없고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근데 확정될 가능성조차 없다. 그때는 무효 사유, 무효입니다. 확정될 가능성조차 없으면 무효. 그래서 자, 책을 보세요. 제1절 목적의 확정. 제목에 제1절 목적의 확정 써 있죠. 그 제목 바로 옆에 이렇게 딱 쓰세요. 한 줄.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는 객관식이라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제목 옆에 쓰시면 돼요. 썼습니까? 꼭 확정될 필요 없고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되죠. 확정 가능성도 없으면 무효. 이제 밑줄 합니다. 가로 1번 밑줄.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되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된다까지. 처음 확정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첫째 줄 판례도 있죠. 판례도 매매 계약이 있어서 매매 목적물 그랬죠. 보세요. 여기 목적물. 여기는 목적물. 다시 봅니다. 판례도 매매 계약이 있어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즉 여기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꼭 확정해야 한 건 아니죠.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다고 한다 그랬죠. 체크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체크한 것만 보시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8페이지 봐보세요. 28페이지. 가로 1번 두 줄 밑줄 했죠. 무효가 된다까지. 그 다음 예컨대 있습니까? 밑줄 안 했죠? 예컨대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판례 번호 있어요. 대판 1997 1월 4일 날고 그 다음 96 다 그게 판례 번호예요. 96 다 26176 있죠? 있습니까? 그 밑에 노란색 것이 해당 판례 있죠? 네 번째 줄에 판례 번호 뭐예요? 96 다 1617 똑같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아까 세 줄 밑줄 했죠? 판례 번호 똑같죠?
똑같은 판례를 쭉 실현하는데 시험은 오른쪽 그 세 줄이 시험에 나와요. 다른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왜 밑줄 그어드린지 알겠죠? 여러분 시간을 제가 줄여드린 거예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 이제 저 오늘 5일 했잖아요. 오늘까지. 책에 막 체크해드리는 분 봤어요? 그냥 설명만 쭉 하고 가죠. 저는 여러분 볼 거 다 이렇게 친절하게 체크해드려요. 여러분 시간을 줄여드리려고. 그래서 연필로 잘 체크하셨다가 이것만 20번, 40번 봐도 시험장이 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체크해드리는 것만 정확히 보시면 시험은 거기 안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 내서 책을 다 이렇게 체크해드린 거예요. 저도 그냥 10번 보세요 하면 편해요. 저도 설명만 하고 집에 가면. 일부러 체크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단축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10분 쉬가지고 여기 목적의 가능부터 보겠습니다. 자, 10분만 쉬겠습니다.